목사님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각 정부와 또 광화문 보수 우파와 또 한국 기독교단 그리고 이제 좌파 언론들에 대해서 주는 그 메시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골에 찾아와서 거창한 질문을 하는 정부에 대해서 먼저 한 말 하자면은 좀 스케일 큰 정치를 하면 좋겠어.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겼는데 국가 경영, 민족 경영, 좀 국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뭘 꼼수를 많이 두는 것 같아. 난 뭐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뭐 공수처법인가 선거법인가 뭐 그래서 가만 들어보면 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미래의 희망을 주면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잘 한다고요. 그럼 나라가 한 5년, 10년 안에 정말 선진국으로 멋지게 진입하고 통일의 길도 열릴 텐데 자꾸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뭐 적폐 그래 쌓고 또 뭐 일본하고 또 싸우려고 그러고 일본이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러나 그걸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극복 승화시켜 나가야지 그거 자꾸 싸우려 하지 말고 그러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껄끄럽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트럼프가 그 방위비 분담금 뭐 50억 달러인가 내는 그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 10억 달러인가 내던 걸 갑자기 50억 달러 내라고 하면 그건 우리한테 덤터 있으려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 조금씩 올라가야지 그 사람 왜 그래? 응? 왜 그러지? 라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좀 배짱 있게 좋다. 우리 10억 달러에서 뭐 2, 3억 달러, 2, 30억 더, 2, 3억 더 올리고 나머지는 못하겠다. 응? 전 그럼 우리가 원자탄 만든다. 우리 원자력 기술이 뭐 최상위니까 우리 원자탄 만들어가 자주국방 하겠다. 뭐 세게 좀 배째락하고 나가지. 응? 뭐 그 구석구석에 탁탁 트이는 데가 없어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교 문제에 미국하고도 중간하고 일본하고도 다투고 중국한테 가서는 또 좀 굽실굽실 대는 거고 북한에 대해서도 실컷 뭐 좋은 말하고 요거 덤태이 쓰고 그 사람 그 대통령하고 바치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하는 것이 선명하고 확고하고 미래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점이 없고 저 쉬운 말로 안전배 용 쓰듯이 좀 헤매고 있지 않나. 내년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강화문이냐 보수 우파들 중심으로 또 교인들이 많이 나가더만. 내가 한번 가보니까 80%는 교인들이더만. 그래서 내가 그 전광훈 목사도 만나봤는데 그 전광훈 목사든 누구든 전광훈 목사 때문에 국민들이 교인들이 그게 새 장로에 많이 모인다 그래 착각하면 안 되지.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국민의 분노로 거기에 나가는 거지. 근데 특정인들 보고 나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이제 착각하게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착각하기 시작하면 커트라인이 없어진다잖아. 응?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많이 나가 있더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분노가 있어. 응? 맡겨놨더니 왜 이래 하냐. 그 분노의 표현으로 세종로에 모이는데 그 분노가 이 조직화되면은 이게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이제 이끄는 사람들이 좌든 우든 국민을 위한 미래 정치로 잘 이끌어줘야지. 이 좌우 간에 그런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뭘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그 교단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조국 사태라든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외교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 할게. 예. 그런데 지난주도 어떤 모임에서 나와서 좀 대표 맡아달라 그래서 내가 갈까 하다가 안 갔는데, 왜냐하면은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통합을 해야 된다. 참 좋은 얘기지요. 응? 통합하는데 그게 참 시대의 요청 아닙니까? 전체가 통합이 돼야지. 응? 누구를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를 앞세워서 한국당이 다음번에 대안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 해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또 뭐 다른 사람 내세우고 하면 복잡해지고 보수 우파 세력이 중심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그 황교안 대표가 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목숨 걸고 그 단식도 하고 괜찮더만. 근데 또 다른 세력이 나와가지고 여러 세력이 모여가지고 지죽은 골목대장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학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는 부패와 분열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 정치학의 용어예요. 우리나라가 또 그 모양이지. 보수들은 자꾸 옛날 부패를 회개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분열하고 나라 걱정한다고 나선 사람 많은데 지죽은 골목대장이요. 응? 그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뭐 자유당, 기독당하고 뭐 간판 걸고 나온 사람들 많은데 난 절대 반대요. 우리 교인 종교와 정치 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나무의 뿌리야. 정치는 그 나무 줄기야.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국민의 행복이고 국가 발전이에요. 그런데 이러려면 종교는 뿌리가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야지. 기독교 이름으로 뭐 정당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건 나는 질색이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불교, 캐톨릭, 개신교, 열 종교 간에 화평하게 지내는 게 한국인의 장점입니다. 지금 또 이 지구상에 종교 분쟁이 많잖아요. 종교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참 다행히 종교들 간에 공존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인데 기독교가 그런 분위기에서 순기능을 해야지. 기독교 정당 만들어가면 또 캐톨릭 정당, 불교 정당, 제각기 나오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정치에 혼란을 더해주는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여당에도 야당에도 좋은 교인들을 교회가 길러서 들어보내야지. 내가 보니까 그 민주당에도 지금 운동권 세력이 정권을 잡아 그러지, 운동권 중에도 주사파 세력이 잡아가지고 정치를 애국시키는 거야. 국가의 진로를. 이걸 드러내야 된다. 누가 나한테 걱정하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김진영 목사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17명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걱정이네. 이러다가 이거 뭐 빨개 세상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좁게 생각을 하냐. 한테 모여있으면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숨어 있으니까 문제지. 한테 모여있으면 나중에 드러내기 쉽지 않냐. 한테 모여있으면 포크레인으로 탁 드러내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채우면 되는 거이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봐야지. 그 사람들 말아먹는 거 아닌가.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우리가 뭐 민주주의라니 그렇게 허약하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한민국에는 70년 자유민주주의 해는 뿌리가 있어요. 뭐 보수 진보 시끄럽지만은 내가 전체로 볼 때, 전체 그림으로 볼 때는 넓은 힘의 보수 우파가 60%, 진보 좌파가 40% 그런 구도로 봅니다. 근데 왜 시끄러워지냐? 보수 우파는 뭐 누리기에 바쁘고 회개 안 하고 부패 분열에 자꾸 빠져들고, 진보 좌파는 이거
헛수를 써가지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정권은 잡았는데 꼼수를 하려니까 서로 시끄럽지요. 그러나 좌파의 좋은 점은 오랜 세월 30년, 40년 훈련을 통해서 조직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한복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견제해서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보수 우파가 우리가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단결해서 우리도 이제 기초부터 새로 훈련해 나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보수 우파 세력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이상적으로 되려면 내 견해는 그래요. 보수 우파가 세력을 잡고 진보 좌파가 거기에서 창조적인 역할을 할 때 균형 있는 사회가 된다. 그런 틀에서 이제 진보 좌파, 보수 우파가 서로 한 10년 단위로 정권을 주고받고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한국 시대에 한번 당군일에 뜰 거 아니야. 그런 과정을 밟도록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 단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식도 내고 돈도 내야 돼요. 응? 돈 안 내고 뭐 찬물 마시고 일할 수 있습니까? 보수 우파의 가장 큰 대학생도 지금 자발적으로 60, 70개 대학에 보수 학생 서클들이 생겼더라고요. 이걸 밀어주고 우동도 사주고 격려도 해줘야지. 청년들도요, 우리 조국이니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내가지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꿔줘야 된다고. 거기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하고 또 선배들의 그 좋은 대안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야죠. 이번 성탄절에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화문 이제 보수우파 세력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나는 그 전광훈 목사님이 큰 역할을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격려도 한번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그 하나의 운동성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선포하는 데 끝나야지, 이걸 조직화해가지고 뭐 정당을 만든다든지 특정 정당의 둘러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큰 실패가 되는 지름길을 생각해요. 거기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내가 보니까 밤새가 추운 데서 철학기도 하더만. 순수한 애국심이요, 거기. 민초들의 애국심이요. 그걸 가지고 앞장선 사람들이 그릇되게 인도하면은요, 모처럼 기회가 이거는 잘못되기 쉽지요. 그러니까 이 전광훈 같은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한국교회 전체가 애껴야 돼요. 밀어주고 박수 쳐주면서 빗나가지 않도록. 빗나간다는 건 자기 나름으로 뭐 기회를 삼아가지고 정치운동 하려고 하면 그 빗나가는 거 아니야. 정치는 기존 정치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황교안 그 사람이 뭐 좋다 나쁘들 지나서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한국당의 직위가 뭡니까? 대표니까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보수 우파들이 밀어줘야 돼. 그 사람도 청빈하고 또 열정이 있더만 밀어주고, 만일에 한국당에서 다른 대표를 내세우면 또 그 사람 밀어주고, 그래야지 지금 딴 당 만들어가지고 뭐 가게를 따로따로 내면은 또 이거 진보 좌파 세력이 또 다음 그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모처럼 진보 좌파가 실책을 얼마나 범했어요. 내가 아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세 가지 있다고 봐요. 조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점에서는 개인 문제야. 개인이 부패하고 뭐 개인이 뭐 헷갈리게 했는데, 울산시장 선거한 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이 힘이 있는데 국민의 힘을 뭘로 발휘합니까? 선거로 발휘해요, 선거로. 근데 선거를 청와대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부패하게 했다는 거는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거는. 이거는 도무지 민주주의를 안 하자고 약정하는 놈들이지. 그건 정권 도둑이지, 말하자면. 이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좀 막말로 하자면은 그런 사람들
잡아놓고 뒤질래 해결할래 분명히 해야 되지. 그리고 북한에서 온 탈북자 붙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눈 가려가지고 북한에 넘겨줬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다 국민이요. 대한민국 국민, 북한 동포도 국민이요. 국민은 재판을 해. 재판을 해가지고 그 형을 내려가지고 살게 해야지. 그걸 그냥 붙잡아가 눈 가려가 북한 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벼락 맞을 짓이지. 국민들이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놈이 그런 짓 하는지 찾아내야 돼. 찾아내가 이거는 정말로 그 법정에 세우든지 뭐 하여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고 왜 공수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고 몇 달 끌어요. 가서 공수법이니 선거법이니 상권 분립하지 있던 법 잘 정직하게 지켜나가면 될 끼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세계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 준비해 제자리에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은 국민이 아무리 우수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앞장 정치가들이 그래 하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 차제에 성탄절 지나고 2020년에는 새로 시작한다 하고 잘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 종교인들은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하려고 하겠어요, 목사들이? 우린 통반장도 안 할 사람들이야. 나라가 바로 가도록 기도하고 기여하고 밀어줘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좋은 계기로 삼아야지요. 지금 한국 교단들이 아직 그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공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기독 교단들이 광화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단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좋다 안 좋다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데 좀 한국 기독교계가 실제로 3.1운동이나 이런 역사의 반독재 투쟁이라든가 이런 데 앞장서서 이끌어 왔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국가는 위기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의 장점이 예. 위기에 강해요. 네. 백성들이 민초들이 임진왜란 때 그 서슬이 벌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나섰고 6.25 때도 백성들이 나라 지킨 거 아니야. 네, 유엔군이 예, 오고 미군이 예. 오고 했지만은 국군이 얼마나 그때 질이 멸렬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나가 지키고 민주화 운동이 세계 자랑거리잖아요. 이게 뭐 나도 민주화 운동으로 징역 살고 했습니다만 누가 살아라 해서 살았어요? 누가 뭐 그렇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이거는 나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전통이 있어. 백성들이 그런 의분이 있어. 그러니까 세종로에 나가는 그 엄청난 대표들이 누가 나가라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분노를 가지고 나가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점을 애국심에 견지해서 격려를 해줘야지. 그렇다고 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뒷바라지 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 수고하는데 좀 물도 떠다가 차도 끓여주고 그러면서 정신적인 뒷바라지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강 건너 불 뻗듯이 뭐 그리 앉아있으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못하는 거지. 우리 1919년 3.1 만세운동 때 만세 부른 사람들의 75%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그때 전 국민들 중에 교인이 4%가 안 됐어요. 4%가 안 될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장로, 목사, 집사요. 만세운동 부른 사람들 중에 유관순 언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75%가 교회 중심을 했다니까. 지금 또 그런 정신을 이어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에 나도 손녀가 셋인데 김정일 장군님 만세 그런 세상에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군 철수해라. 미군 철수하고 북한 핵 가지면 우리는 북한의 볼모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나라 기틀을 확실히 분명히 잡는 교회가 뒷바라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단이 광화문 보수 우파 운동에 대해서 가능하면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앞장선 사람들에서 격려하고 정말 그게 좀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타다 주고
좀 그렇게 하면서 앞선 사람들을 격려를 해야지. 그러면서 빗나가지 않도록. 안 그래요? 그 세력을 뭐 정당화하려고 한다든지, 나 기독교 민주당이니 기독교 자유당이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나가면 지금 변질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게 나라 위해서 부르짖고, 정치는 전문 정치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고 여당, 야당 다 좋은 사람이 있다. 민주당 안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주사파 정권이 잡고 있으니까 이 골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드러내고 건강한 민주당 인사들이 정권을 이어가고 또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지금 한국당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한교안을 내가 달리 말한 게 아니라 한국당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더만 그 사람이 정직하게 목숨 걸고 그 얼음바닥에서 금식 타고 하더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고한다고 밀어줘야 되지. 근데 자꾸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꾸 딴 좀 벌려가면 그 사람도 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목사님께서는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고. 긍정적인데, 예. 말은 좀 순화를 해야겠더만. 너무 거친 말을 하면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같이 서겠어요. 말을 막말로. 나도 넉마주의 30대 대장 했는데, 넉마주의는 욕 빠지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욕을 얼마나 잘하겠어. 넉마주의 완초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설교할 때 대중연설 때 욕 안 하잖아요. 응? 그걸 잘 걸러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가지고 순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서 그걸 우리가 좋은 울타리가 돼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거친 말만 제하면은 그분의 그 의도라든가 그분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어떤 듣기로는 네. 사실은 확인 안 했는데 네. 그 전광훈 목사 중심으로 그 모인 사람들이 전국 조직을 가진다 그런 얘기 해야 돼. 예. 총교도 그거는 좀 한계를 넘지 않냐. 나는 종교인은 뿌리로 있지, 뿌리로. 응? 그 나무가 올라가는 거는 전문 정치가한테 맡기자 이게야. 응? 그것은 국민의 행복의 열매가 맺힌다 이게야. 민족 발전이 열매가 다 이거야. 응? 그런 점에서 나는 참 선을 분명히 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좀 대체로 정광훈 목사와도 인터뷰를 해보면은 자기는 또 연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4월 13일 그때 총선이 끝나면 자기 이제 이선으로 뒤로 물러나겠고 정말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청와대가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좌파 혹은 이제 주사파로 돼 있어서 이거를 내치고 가능하면 이분도 이제 신한국당 중심으로 하자는 의도가 좀 그걸 나하고 생각이 같네요. 그래 나가면은 그게 굉장히 앞으로 더 크게 번성을 하지. 그러면 그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 역할은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나가도록 나는 밀어드리고 박수 쳐주고 싶은 거지. 근데 주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만 안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나. 그래서 안 그럴 끼다 했는데 나는 이제 보인하고 확실히 얘기를 안 해봤는데 그래 나가면 최고지. 근데 그럴 경우 이제 한국 기독교도 정광훈 목사를 좀 도와줬으면 빛이 좋겠다. 나는 거지. 예. 그래 나가도록 서로 이해를 하고 과감하게 밀어줘야지. 과감하게. 그렇지요? 또 그런 일 하는 데는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응? 그 바닥에 나온 사람들 헌금 내가 됩니까?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이나 그런 데 헌금해야 돼요. 왜냐? 교회는 사회 선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선교. 좋은 사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런데 헌금 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고 얼마 전에 손석희 그 앵커가 어쨌든 중도 하차 자기 딴에는 세대주의 교체다 하는데 또 이제 다른 데 있어서는 어떤 조국 사태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 BTS 그거 이제 잘못 이제 기사 낸 거라든가 또 본인의 어떤 폭행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이제 중도 하차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 좌파 언론 쉽게 말하면은 그런 진보 언론들의 어쩌든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석희인지 김석희인지는 관심 없고 그 언론 전체가
이데올로기에 충성하고 있어. 언론의 본연의 자세는 좌우에 빠지지 않고 중간에서 성경에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론을 나가는 게 언론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좌파 진영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거는 안 고치면 언론이 폐기당하지.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왜 왕성해집니까? 신문 방송이 전부 좌파의 시녀 노릇 하니까 국민들이 할 수 없이 유튜브 언론에 쏠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엔간한 그 유튜브는 뭐 큰 신문보다 독자가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민주언어지 유튜브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시녀 노릇하니까 언론이 변질돼 있지. 그래 지금 언론이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점점 독자도 줄어드니까 광고도 줄어들고 언론의 위기지. 그러나 그 언론의 위기로 퇴색하게 두면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언론사에 신문 기자 들어갈 때가 머리가 투철한 녀석들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물이 흐려져가 한쪽 편 들고 하면은 그거는 언론이 비판의 대상이 돼야지. 뭐 손석희든 누구든 간에 그지 않은 점은 교회식으로 말하면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역사에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예정통합 목사로서 지금 이제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제 장신대 사태가 계속 이제 뭐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과감하게 동성애를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교수들이 일부 학생들도 두둔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그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국에 있어서 통합교단이 어떤 진보 세력도 있고 보수 세력도 있고 중도 세력도 있는데 지금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애매모호한 미지근한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대학에 철학을 전공하고 신학교 갈 때 한신 갈라 그랬어요. 기독교 장로에 한신 갈라 했는데 내가 한번 원선대로 갔더니 분위기가 안 좋더만. 그래서 내가 장신으로 내가 옮겨서 원선에서 졸업했는데 나는 장로의 신학대학 나온 거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요. 한국 교계 전체적으로 좌우를 양쪽에 두고 중도에 건강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그 신학교 장신이라고 보는데 장신이 요즘 그 안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더만. 옛날 동성애 이런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성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폼페이니 뭐 로마가 왜 망했냐.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단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재난이에요. 재난. 그런 거는 그건 나는 그런 걸 동조하는 교수가 있으면 해직해야 되고 근데 동조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너가 집에 가서 해라. 너가 집에 너 둘이서 문 닫아놓고 해라. 왜 학교에 와서 신학교에서 동성애 뭐 지지하는 얘기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고 우리 교단이 시대 정신을 구현해서 선포를 분명히 해야 돼. 어정쩡하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종교는 항상 심플 앤 클리어 분명하게 선포해야 국민이 따르고 시대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이지. 우리 교단이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이제 입장을 드러냈지만은 교단이 이게 시국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명성교회 특정한 교회의 승계에 대해서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좀 낭비하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교단이 성경적 윤리, 사회 정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놀아야 되지. 민족 경영, 통일 한국 시대,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큰 화두를 가지고 나가야지. 뭐 특정 교회 교인들이 좋아서 세웠다는 거 아니야? 응? 명성교 들어보니까 교인들 75%가 찬성했다며. 개신교 전통은 칼빈리로 개교의 중심이요. 우린 캐톨릭이 아니다, 얘야. 개교에서 장난쳐가지고 겉모술수로 승계하는 게 문제지.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교인들이 조화가 세웠으면 놔두지 응?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회정의, 시대정신은 저 큰 틀에서 민족의 진로, 통일한국 시대의 구현, 동성애 이런 잘못된 사조 이런 걸 우리가 대결해서 막아나가야지. 안에서 스스로 춤뱉고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자해행위지, 자해행위. 좀 넓은 세계에서 얘기하자 이거야. 예, 그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후예들이 실제로 많은 이제 둘의 장학금을 받거나 또 둘의 교회에서 일을 한 분들이 한국 그 교수로 갔거나 이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 후배들한테 그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 후배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좀 한번 해줘. 글쎄, 그거는 이제 후배들이 좋은 역할을 할 시대가 왔지요. 내만 해도 지금 79세고 네. 정식 교단에서 은퇴한 지 벌써 9년째지요.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지는 달이고 후배들이 뜨는 해인데 한국교회를 맡아서 이제 나갈 주인공들이지. 그러나 다음 세대에 좋은 목사들이 쭉 들어서서 내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요.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다 좋은 목사들이 쭉쭉 들어서도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미국에서 박사 받을 때 고생했는 것도 인정하고 하는데, 민족 현실에 대해서 영성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신을, 시대 정신을 바로 구현해야지.